여러분 왔습니다. 바람 신바람 은쌤이 왔습니다. 자, 이제 7일차 되겠습니다. 7일차는 대륙을 호령한 발해의 성장가, 그 다음에 몰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발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발해도 사실은 출제율이 거의 100%입니다. 딱 한 문제만. 네. 한 문제만 출제되는데 보통 나오게 되면은 안 나온 적이 제 기억에 딱 한 2회 정도 빼고는 지금까지 거의 1회 아니면 2회 정도 빼고는 거의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만 독점적으로 묻거나 아니면은 남북국 시대. 밑에 통일신라 시대였잖아요. 발해가 있을 때. 맞죠? 그 시대 사이를 같이 엮어서 무역이나 묻는 걸 했었고요. 그거는 그 신라 하대 때, 지난 시간 6강 때 신라의 무역 봤었죠. 맞죠? 그거 해서 이제 발해 무역과 해서 믹스해서 같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발해 왕들의 일단 주요 왕들의 업적, 왕 딱 4명만 알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걸 디테일하게 각각 왕에 대한 업적을 물어봤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그냥 발해를 전체를 뭉뚱그려서 묻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냐면 발해에 대한 그림을 줍니다. 유물을 주고 이 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으시오. 아니면 또 발해에 관한 사료를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유물 그림을 찾으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발해 유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서 봤었던 칠지도라든지 백제금동 대학로 이런 그림을 다시 같이 섞여서 넣겠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구려를, 발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러면 그걸 계승했다고 말할 때는 그 증거가 있겠죠. 그 증거를 아느냐. 그 다음에 거기와 고구려 계승과 반대로 당나라를 계승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해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구려가 누구한테 망했죠? 누구한테? 고구려가 누구한테 망했었죠?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한테 망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발해는 누구를 계승했다고 합니까, 지금?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러잖아요. 맞죠?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한 이 발해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가 신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맞죠? 머릿속에 그걸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나라가 만들 때는 당연히 발해는 당나라와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심지어는 당나라는 이 고구려 유민들이 힘을 합칠까봐 강제로 다 끌고 와서 만주벌판 각각 곳곳에 흩어 던집니다. 그냥 흩어지게. 근데 그거를 규합해서 나라를 만든 게 누구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대조영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 수도가 처음에 어딥니까? 바로 동모산입니다. 동모산. 왜 산에다가 도읍지 만들었을까요? 워낙 자꾸 쳐들어오니까 방어하기 좋은데 이런 동모산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사람 숫자가 피라미드입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은 고구려 사람이고 밑에는 다 누구다? 여기 전체는 이 말갈인인데 지배층은 다 고구려인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다? 이 발해가 또 고구려를 계승했었구나. 왜? 고구려 사람은 조금밖에 없지만 그 조그만한 사람들이 다 지배층입니다. 나머지 밑에는 다 뭐다? 말갈이죠. 그리고 나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진국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었고요. 연호를 천통이라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혹시나 진국과 연호, 천통 정도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자, 대조영이 죽은 후에 누가 들었으냐? 무왕입니다. 무왕 다음에 무왕의 아들 문왕입니다. 그리고 몇 대 왕을 거친 후에 마지막에 선왕 되겠습니다. 선왕인데 무왕 쉽게 생각하셨다. 무왕은 말 그대로 무식합니다. 무식한 왕입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니 무력으로 힘으로 하겠다. 그의 아들 문왕은 무왕과 다릅니다. 우리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싸우는 게 능사 아니에요, 파파. 우리는 외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도가 나왔는데요. 자, 이 지도가 무왕이 집권했을 당시의 정세입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밑에는 통일신라겠죠. 여기는 통일신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발해의 무왕은 머릿속에 못 바뀌었습니까? 무식합니다. 오로지 무력입니다. 오로지 내 땅을 가지겠다. 욕심 오니 다 공격입니다. 이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 말갈족 있죠. 흑수 말갈. 특히 이쪽 지역이 말갈족이 살고요. 나중에 되면 여기가 여진족이죠. 여기가 거란족이고요. 거란족이고. 그래서 특히나 말갈족을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말갈족들이 하나씩 망합니다. 그러면서 흑수 말갈은 부들부들 떨게 되겠죠.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말갈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당나라로. 형님 도와주이소. 우리는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는 생유죠. 왜? 발해를 견제해야 되는데 뒤에서 견제할 수 있는 흑수말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는 흑수말갈에다가 쉽게 말하면 뭐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직접 관리해 놨습니다. 서로 윈윈이죠. 흑수말갈은 뭐다? 당나라를 통해서 바로 발해를부터 지켜내고, 그걸 본 우리 무식했던 무왕, 똑똑한 왕입니다. 무식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쨌든 무력, 머릿속에 땅을 뺏겼던 무력밖에 없는 이 무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지? 야 흑수말갈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당나라가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 먹을 만큼 먹었잖아. 이제 그만해라. 발해 무왕 어떡할까요? 싫은데? 네가 뭔데?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흑수말갈을 공격하려던 총사령관을 누구로 앉히냐면 무왕의 친동생을 총사령관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야 동생아 아오야 네가 말갈을 마저 공격해라. 마지막 다 공격을 해라. 그러면서 부대를 보내는데 이 동생이 상소를 올립니다. 무왕에게. 여기 총사령관으로 와서 형님 지금 당나라가 당시 이때 어쨌든 최강국인데 굳이 우리 먹을 만큼 먹었는데 굳이 이걸 공격을 해서 여기 뭐 땅 좋은 것도 아니고 공격을 해서 굳이 당나라의 심기를 어지필 필요가 있겠냐. 이제 그만하자. 무왕이 어떻게 했을까? 동생 보고 요걸 갈기겠죠. 야 하라고 공격하라고. 이거 맞아 빨리 공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동생 나 못한다고. 그때 어떡할까요? 동생을 불러드립니다. 야 너 빨리 오라고. 동생을 불러도 대신 여기에 사촌형을 총상을 앉히면 결국 흑수말갈을 공격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때 동생 얼마나 무서울까요? 가면 형한테 맞을 거 뻔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냐?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당나라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당나라에. 그러면서 당나라에서는 생유죠. 고구려의 어떻게 보면 왕자잖아요. 왕자가 와서 항복을 하니까 받아들여줍니다. 그리고 무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당나라 현종이 당시 형종이었습니다. 야 현종아 야 내 동생 당장 죽여라. 죽여서 보내라. 당나라에서 그걸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또 마침 발해의 무왕의 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으면서 당나라가 얘기를 하죠. 야 발해야 무왕아 너 아들 죽었다며. 너 자꾸 이렇게 자꾸 헛박 지르면은 네 동생을 발해 왕으로 앉힌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무왕 입장은 어떨까요? 불안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무왕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당나라 이렇게 나올 바에 내가 먼저 치자. 대단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정입니다. 해외 원정. 대단한 왕입니다. 무왕. 그래 이럴 바에 내가 치자. 발해의 무왕은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한테 망했잖아요. 당나라 수군에 의해서. 그 당시 어떻게 하냐? 여기가 뭐라 그랬죠? 쌍둥방도입니다. 당나라 신라가 어떻게 쓰냐면 당나라가 당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여기 쌍둥방도에서 출발을 해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 박작구로 들어와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발해 왕이 멍청하지 않잖아요. 맞죠? 딱 봐도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요렇게 올 것이다. 왜? 당나라가 지금 여기 돌궐거란 해 때문에 바로 발해를 못 오잖아요.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요렇게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해는 그럴 바에 내가 먼저 여길 치자. 수군을 준비해서 어떻게? 당나라를 먼저 산둥만으로 먼저 공격해옵니다. 이때 누구다? 시켰던 장군의 장문휴 장군입니다. 그러면 이 장군은 당연히 뭐 타고 공격했을까요? 배 타고. 그러면 육군일까요? 수군일까요? 당연히 수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했었다. 그러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공격 또 합니다. 이때 당나라가 당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가 이제는 야 그래? 공격했어? 당나라가 바로 무왕의 동생을 발해 공격 총사령을 앉혀버립니다. 왜? 발해 지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부대를 육군을 이끌고 막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발해 무왕이 또 어떻게? 그래? 또 공격을 합니다. 아예 이쪽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만리장성이 있는데 만리장성 경계 지점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서 겨우 당나라가 막아냅니다. 겨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나라가 발해에 간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할까요? 그러면서 발해가 어떻게? 독자적인 정치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왕시대 때 모습입니다. 무식했던 무왕. 힘으로 엇박지르죠. 무조건.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당나라를 오히려 선제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갈족을 치기도 했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왕시대 때 모습이죠. 그러면서 무왕 보겠습니다. 인안이란 독자적 영역.
독자적 연호가 이게 앞에서도 봤지만 아주 중요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는 그 어떤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겠다. 난 나다. 나는 저 덩진이는요 재수없잖아요. 맞죠? 저 덩진이는요 그건 뭔가요? 우리 그런 거잖아. 자기 이름 자꾸 말하면 뭡니까? 자기애가 그만큼 강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 발에는 이난이는 우리 스타일대로 간다 이겁니다. 앞에서는 뭐가 있어서 대표적인 게 영락, 영원히 즐기겠다 이런 것처럼. 맞죠? 그러한 속에 우리 무왕 이름도 보십시오. 원래 이름 대무해입니다. 대무해. 이름부터 딱 힘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만주의 대부분과 연해주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소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국수를 요소 지역은 어때요? 아까 말했던 거 2차 공격했을 때 육군으로 공격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장문유를 통해서 쌍둥지방 등주를 공격합니다. 뭐로? 수군으로 설명했었죠. 아까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당가 신라를 견제하고요. 이때 이제 균형을 유지합니다. 무왕 대단한 왕입니다. 맞죠? 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이제 문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문왕은 지금 대흥무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오타가 났네요. 대흥무죠. 흥무. 대흥무입니다. 자, 문왕은 딱 왕이 오르자마자 우리 파파 했던 거 너무 잔인하다. 너무 아니 아빠처럼 물론 싸워서 땅을 뺏는 거 중요하면 이미 땅도 많이 차지했고 이제는 뭐다? 내실을 다질 때다. 적을 너무 만들 필요는 없다. 이제 어떻게? 외교로서 파파처럼 싸우는 게 뭐다? 능사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외교로서 글을 통해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정치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친당 외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미지인데 그러면 보십시오. 무왕 때는 당나라랑 발해랑 서로 교류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뭘 교류를 해요. 맞죠? 근데 이제 뭐다? 문왕 때 드디어 뭐다? 발해와 사이좋게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가. 중요한 키워드죠. 맞죠? 문왕 때부터. 무식했던 무왕 때는 뭐다? 싸우고. 글로 싸우자는 문왕 때는 외교를 하니까 이제 당나라와 발해가 교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라와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지만 간혹 가다가 교류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당나라보다 사이가 더 안 좋았어요. 왜냐면 당나라가 일부러 신라랑 발해를 이간질시킵니다. 왜? 둘이 친해지면은 발해 입장에서 손해잖아요. 당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이간질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교류를 했었다. 그 교류를 했던 증거가 뭐다?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를 만들었다. 요거는 뒤에 다시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문왕 때도 뭐다? 독자적 연호를 쓰게 되고요. 대흥, 크게 흥하라. 맞죠? 그 다음에 수도를 옮깁니다. 우리 파파 싸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이제 어떻게? 기반을 잡았으니까 이제 좋은 데로 이사를 가자. 사실은 중경영도부가 이게 무왕 때 옮겼던 데입니다. 무왕 때. 무왕 때는 싸우려면 어떻게 중간으로 가야지. 중간 지역으로 옮겼더라면 이제 어떻게? 제일 좋은 땅인 상경으로 옮깁시다.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촌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수도를 짓게 되는데 수도를 다른 나라 거를 그대로 리모델링 뺏깁니다. 뭘 뺏길까요? 그러면 당시 보십시오. 건물을 짓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예전에 63빌딩 처음 짓을 때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릴 때죠. 63빌딩 우와 어떻게 63층이 우와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63층은 높은 거 엄청 많잖아요. 뭐 100층도 있고 맞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높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 그러면 건축 기술이 제일 발달하고 수도가 제일 웅장한 데가 어느 나라일까요? 당연히 중국의 당나라겠죠. 당나라 특히 수도였던 장앙선이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계획도시죠. 막 도로도 막 쫙쫙쫙쫙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대로 뺏겨서 만든 성이 뭐다? 바로 상경용천부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 수도 그림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는 무슨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러면 당나라의 영향. 무왕 때는 성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거. 왜? 싸우니까. 받긴 뭘 받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왕 땐 이랬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왕이 죽고 약간 발해가 흔들립니다. 몇 대 가서 한 서너 명의 왕이 바뀌면 흔들리다가 언제 때? 선왕 때 드디어 다시 최고의 정성이 이때가. 그래서 당나라의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해는 해동성국이다. 뭐?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다 동쪽에서 가장 번성한 국가라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 계통과 당의 문화가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믹스돼서 문화도 가장 발달한 최고의 정성기죠. 그리고 이 당시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뉴스페이퍼 킹 바로 신문왕 때 통일을 같하니까 어떻습니까? 없던 땅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지방 체제를 편입해야 되잖아요. 편입시키고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처럼 땅이 최대로 넓을 때니까 어떡할까요? 지방이동 조직을 5개의 중요한 수도, 오경,
그 다음에 15개 불어나서 그 안에 어떻게 62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응이라는 연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망합니다. 발해는 어떻게? 거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럼 이어집니다. 부흥운동가 따지면 결국 실패하는데 중요한 게 거란에 의해서 망했다. 이거 기억하시는. 그러면 고려 있지 않습니까? 고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나오는데 그러면 고려 또한 어느 나라를 계승했죠? 고구려죠.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던 발해가 망했습니다. 누구한테? 거란한테. 그러면 고려가 처음 집권했을 때 거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거란을 싫어하겠죠. 그래서 고려가 제일 먼저 싸운 이민족이 누구다? 거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때 또 멸망에 대해서 발해가 이 당시에 그렇게 썼던 발해가 갑자기 불현듯.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때 발해가 망했던 이유가 백두산 폭발설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런 황당한 소리 하지 마세요. 실제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백두산이 폭발을 해서 백두산 근처에 있던 이 발해 수도가 완전 다 사람들이 잡고, 그래서 거란 역사서를 보게 되면 거란족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발해를 점령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백두산 폭발이 그때 했던 재가 어디서 발견되면 일본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발해 멸망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거란에게 망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발해고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처음으로 발해를 언급했고요.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보십시오. 여기를 비웁니다. 대시에 넣고 갈로를 비웁니다. 가. 그러면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발해죠. 발해. 그 다음에 쭉 남북국을 해서 남쪽은 통일신라, 위쪽은 발해죠. 발해. 그리고 내려갑니다. 대시가 어떤 사람인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대조영이잖아. 대조영요. 맞죠? 그 다음에 고구려 사람이다. 즉 발해는 그래서 이거를 비워버리고 이 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을 고르시오. 그러면서 발에 대한 정치 내용 나오거나 아니면 발의 유무를 고르는 거 나올 수도 있고요. 맞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의 정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멸망까지 했잖아요. 맞죠? 끝났고 그러면 이제 발해의 통치자에 보겠습니다. 복습하는 건데 처음에 대조영 만들 때보다 지배층, 사람 수는 얼마 없었지만 그 지배층은 다 어떤 출신? 고구려 출신이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특히 무왕 때는 중국과 1대1로 맞짱을 뜰 만큼 강력했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왕임이 강하겠죠. 그러면서 독자적 연호 대조영, 무왕, 문왕 다 썼잖아요. 연호를. 심지어는 서남도 썼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내는 국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외교를 할 때 일본에 보내는 국수 쉽게 말하면 우리 편지 쓰잖아요. 편지 쓰면 마지막에 어떻게 쓰죠? 은동진 올림, 은동진 드림 이렇게 쓰잖아요. 그처럼 마지막에 편지 쓰 그렇게 씁니다. 발해 왕이라고 안 하고 나는 고려 왕이다.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 이렇게 편지 씁니다. 계속 언급을 할 때. 그 말은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썼고요. 자, 그래서 이 발해의 성격 이거 중요하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그 다음에 발해의 통치제도 보겠습니다. 삼성육부인데요. 자, 이거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 뺏기진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밥으로 생각합니다. 김밥. 그건 무슨 말인가요? 자, 우리 갑자기 내일 소풍을 갑니다. 소풍을 가서 여러분들 소풍을 가는데 김밥 우리 그 요리 경영 보면 재료를 딱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김밥을 싸서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선생님은 참치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참치를 엄청 넣겠죠. 근데 또 누구? 여러분들은 스팸김밥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스팸만 넣겠죠. 그것처럼 큰 틀은 김밥이라는 큰 틀은 과자지만 어떻게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만드는 재료는 다르잖아. 그처럼 삼성육부는 기본적으로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 큰 틀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세세한 디테일한 건 어떻게 발해 스타일대로 가지만 결국 이 삼성육부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 바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럼 이거는 고구려 계승이 맞을 거 아닐까요? 아니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선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결정했었고요. 고구려 시대로 보면 중서문화상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정대. 요게 이제 뭐 어사대, 낭사 같은 개념인데 특히 어사대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사헌부 같은 개념인데 중정대 뭐다? 관리의 비위 감찰, 탐관오리 잡아내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주자감도 당시 최고의 교육기관인데 뭐 성균관 이런 게 답이 될 때 오답으로 나오지만 이게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주자감은 발해 학교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조건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냥 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지방은 15부 62주, 오경 15부 62주. 지방 체제를 정비했던 건 언제다? 땅이 제일 넓었을 때. 넓었을 때 땅이 제일 넓은데 어떻게? 없던 땅이 생기니까 거기를 어떻게? 구역을 줘야 될까? 뭐 경상남도, 경상도 이런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 선왕 때 했던 거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외 무역 관계입니다. 쉽습니다. 8세기죠. 처음에는 고구려 계승 의식으로 당가 대립 관계. 대표적인 시기 언제 있겠습니까? 무왕 때죠. 무왕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당은 신라 흑수 말갈족을 이용해서 발해를 압박하죠. 흑수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무왕이 어떻게 장문율을 이용해서 수군을 끌고 쌍둥반도 등주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 왜? 고구려가 망할 때 여기로 당나라 쳐둔 거 아닌가? 아, 이럴 바에 내가 미리 치자. 그래서 내려갔었다. 그 다음 8세기 후반 언제 때다? 문왕 때. 우리 파파가 무식하게 힘을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머리 좀 쓰자. 이제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외교로서 한번 국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된답니까?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당나라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문왕 때 뭐랍니까? 수도를 상경 영천부로 있었는데 그때 수도 스타일이 어떠한 스타일? 당나라 스타일. 맞죠? 장안상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그 수도는 뭐다? 고구려 영향이 아니고 어디? 또 당나라의 영향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은 그러면 이 신라와는 관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의 대체로 안 좋습니다. 물론 끝까지 나쁘진 않지만 사이사이 교류는 하지만 당나라는 이제 문왕 때 이후로 교류하는데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발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이가 좋습니다. 왜? 발해 입장에서는 일본까지 적으로 돌리면 적이 너무 많아요. 맞죠? 여기도 있고 여기 적이잖아요. 특히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일본과 연합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류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본과는 사이가 좋았다. 그리고 재밌는 게 신라와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나갔습니다. 한국이 16강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일본이 16강 올라왔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 떨어지지. 아, 뭐야 했는데 그 다음 8강전 하고 있습니다. 일본 8강전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맞죠? 우리나라 올라갔습니다. 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메달 따면 괜히 괜시리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아, 쟤 왜 따? 아, 너무 편파펀칭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 것처럼 당나라와 발해와 신라가 그런 관계입니다. 즉 채치원이 응시했었던 빈공과에 채치원과 발해 사람이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그러면 등수가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발해가 1등하고 신라가 2등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신라 사람들 난리치겠죠. 아, 발해가 반대로 2등합니다. 1등이 신라입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아, 그러한 관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사신을 갔더라도 중국에 사신 가지 않습니다. 갔을 때도 서로 자리에 앉는 위치를 놓고 당나라에서 자리를 배정을 해주는데 신라인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발해에서 난리칩니다. 또 반대로 발해인이 더 높은 자리고 신라인이 더 나쁜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또 신라에서 그러한 관계였다. 그렇지만 일본이랑 지금 우리나라 그런 관계지만 교류를 안 합니까? 교류하긴 하잖아요. 맞죠? 그러한 관계입니다. 지금 그러한 관계였다. 자, 그래서 대외관계 무역 전체적인 흐름 받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해 대외 무역이랑 아까 우리 6장 신라 하대 때 있었던 그 무역이랑 같이 믹스해서 나옵니다. 무역을 나오게 되면 발해만 안 묻습니다. 자, 발해 때는 당연히 덩저우의 발해강. 왜냐면은 교류는 다 싼뚱반도 거기로 다 몰리니까. 왜냐면 육로로 좀 이따 그림은 육로도 보겠지만 거기는 거란이나 이런 이민족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가기. 그리고 많은 물건이 실기 있는 왜? 지금 또 고속도로 있어도 서울 가는데 차 타고 오래 걸리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산도 많고. 그러니까 바다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덩조 그 등주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발해 관리들이 묵고 산 숙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관 같은 역할입니다. 여관. 그다음에 대일 무역은 계속 중심. 왜? 신라를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뭘 수출을 했냐면요. 모피입니다. 모피. 남비 가죽. 이거 뭐냐면 쪽제비 같은 쪽제비. 이 당시에 이게 최고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거의 황금과 똑같은 그거 실제로 지금 또 영국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대관식 할 때 즉위식 할 때 입는 옷이 이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만큼 럭셔리 아이템, 럭셔리. 지금처럼 거의 모피? 그 비싼 모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삼이나 불상 같은 걸 보내기도 했었고 자기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빠졌는데 대표적인 게 또 솔빈부라는 곳에서 말도 보냅니다. 말. 발해가 북쪽, 부여 땅 그쪽이나 그 평야에서 말 막 딱딱딱 좋은 말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말이 제일 핵심 아이템이기 때문에 말을 엄청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발해가 떼돈을 벌었었고 반대로 중국에서 뭘 주냐? 계속 나오죠.
비단, 책, 문구, 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수입은 신라도 똑같은 걸 수입하죠. 맞죠? 앞에서 봤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자, 여기 있습니다. 솔빈부.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난다? 말이 나는 거죠. 말이 잘 난다. 아주 말 잘 나고요. 5군데. 지금으로 보면 거란으로 가기도 하고요. 당나라. 당나라는 2군데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도 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신라도입니다. 신라도. 자, 신라도는 지금 배를 타고 가나요? 아니죠. 신라도는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계속 육지로 가는 게 뭐다? 신라도입니다. 반대로 일본도는 바로 배 타고 일본으로 바로 갑니다. 맞죠? 그래서 발의 무역 형태. 특히 신라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은근히. 신라도는 어떻게? 육지로 동해안을 바라보면서 쭉 내려갔었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특사물 정도 기억해 두시면, 특히 솔빈부의 말이랑 그다음에 뭐 인삼, 특히 담비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 뭐냐? 헷갈리는 게 바로 공주의 무덤이 2개가 나옵니다. 뭐냐? 정해 공주묘, 그 다음에 정효 공주묘가 나옵니다. 2개 중에 하나는 고구려 스타일, 하나는 당나라 벽돌 무덤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거를 뭐 구별하는 문제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보시게 되면 이거 쉽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다가 발해를 쓰면 발해, 발효. 발해가 되는 건 뭘까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고구려 스타일의 무덤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발효가 되는 건 뭘까요? 냄새 나잖아요. 이거 뭐다? 중국 스타일, 당나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는 요 무덤만 계속 물어봅니다. 정해 공주묘만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거로 물어보지 않겠지만 치사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정해 공주묘는 뭐 때문에 고구려 영향이냐?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먼저 고구려는 천장 무덤이 어떠냐면 위를 이렇게 천장을 위로 올라보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 책에 있을 텐데 책에 있죠. 지금 그림에는 제가 뺐는데 여기 있네, 밑에 있네요. 예. 요게 바로 모주림 구조죠. 즉 마름모입니다. 마름모가 폭에서 이렇게 올라가 천장을 올라가는 거, 이게 고구려 스타일입니다. 이게 정해공주묘에서 이러한 스타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해공주묘에서 요게 나옵니다. 정해공주묘가 발해의 무덤 스타일에 영향받은 건데 여기서 나온 유물이 당연히 또 발해의 고구려 영향을 받았겠죠. 보시게 되면 돌사자 어떻습니까? 시험에는 이거 2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이거 2개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사자 어떻습니까? 앙증맞죠. 귀엽지만 이게 뭐다? 역사적으로 아주 고구려의 강인한 기상가, 아주 호탕스러워. 막 지금은 달려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맞죠? 전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요게 바로 고구려 영향을 받은 돌사자상이고요. 그 다음 이게 발해 석등입니다. 발해 석등인데 이 석등만 나오면 그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뭐다? 발해구나. 이 유물 나왔다. 그러면 발해 묻는 거구나. 무조건 발해구나. 요거 아시면 되겠고요. 발해 고구려식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석등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고급에는 한 번씩 나왔었는데 최근에 중급에 이제 이게 발해의 유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불 병자상입니다. 둘이 같이 사이좋게 나란히 부처님이 앉아있는 건데요. 요거도 보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불상입니다. 요건 불상 부분과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의 침인데 요거는 집 기와 끝에 불났을 때 여기 가면 이제 불이 더 이상 안 붙게끔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타일인데 요거도 뭐다? 바로 고구려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 무덤에 요건 벽돌 기와 형태 무늬도 뭐다? 고구려 스타일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선생님 PPT를 안 만들었지만 또 뭐가 있다? 온돌, 따뜻한 돌. 왜냐면 북쪽은 춥잖아요. 고구려 때 온돌이 있는데 당연히 그대로 쓰겠죠. 맞죠? 그래서 발에 뜨는 뭐다? 온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고구려 영향은 이제 다 끝나냈네요. 그 온돌만 빼고는 제가 여기 다였기 때문에 끝이 났고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 특히나 요 돌사자와 발의 석등은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아까 설명해서 정치체제, 삼성 육부제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고요. 특히 이게 언제 때죠? 이거 문왕 때 수도를 이사 갑니다. 어디서? 중경 형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이사 가는데 이게 지금 도면도. 둘이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대로 뺏깁니다. 특히 여기에 이게 뭐다? 주작대로죠. 직선으로 나는 이 도로. 쉽게 말하면 이게 엄청난 상징이죠. 딱 왕으로 하는 궁궐 앞에 도로가 일자로 쫙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구 무덤일까요? 그러면
종효공주묘죠. 이게 벽돌무덤 스타일인데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나중에 나오더라도 혹시나 나오면은 종효공주를 묻기보다는 아마 이 그림 나오게 되면 이제 뭐 발에 이제 유물 발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 이런 거 나올 거고. 이거는 뭐냐면 영광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발해의 탑인데요. 당나라 영향을 받은 건데 이거는 뭐 굳이 모르시는데 이게 왜냐면 옛날에 예전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객관식으로 나올 때 객관식 질문 나올 때 발해 석등이랑 몇 개 나왔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끼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발해를 추정하는 건데 당연히 이걸 보고 모르겠지만 딴 유물이 워낙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발해 문제를 그때 다 풀었었는데 그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진을 냈습니다. 왜냐면 무덤 스타일부터 보십시오. 이게 정통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우리나라 스타일의 탑 모양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거는 뭐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발해의 탑입니다. 영광탑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해 문화와 당문화 고구려 계승과 당문화 계승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당나라 영향 밑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자료 속속에 고구려 문화 계승과 당문화 계승 요거 두 개 구분해서 확실히 넣어놨죠. 맞죠? 요거만 구분하시면은 요거 이해하고 유물로는 유물 같이 봐주시면은 문제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인데요. 초기 때 나왔던 문제인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문제다. 이게 가장 정형적인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맞죠? 그 답을 찾게 되면 고구려를 계승했는 거랑 문왕 때 당나라 친한성 관계랑 관계 없잖아요. 이게 무슨 고구려 계승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발해 건국 세력은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 이거 맞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삼성육분 아까 말했죠. 독자적으로 운영했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큰 틀은 당나라가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맞죠? 아닙니다. 발해 왕을 일본왕에게 보낼 때 어떻게? 내 스스로 고려왕, 고구려 왕이 이건 뭐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친구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죠. 니은하고 리을이니까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또 이거는 제가 또 만든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유치국사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같으면 선생님이 유두공 그걸 땡겨 오려고 했었지만 워낙 그건 잘 나오니까 지금 딴 걸 한번 가져왔었는데 고구려의 옛 땅에 세운 나라다. 뭐 대체로 말갈부락 기억나십니까? 말갈이 사람이 제일 많았지만 그 위에 지배했던 사람 누구다? 고구려 유민들. 맞죠? 발해를 말하는 겁니다. 고구려 옛 땅에 세운.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왕조에 대한 내용을 찾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조영 세운 거 맞고요. 맞죠? 동모산에다가 세웠었고 그 다음에 전국을 구주 오소경.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언제입니까?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때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5개의 중요한 이거 지금 치면 광역시 개념이죠. 발해는 뭐였죠? 선왕 때 5경 15부 62주였잖아요. 발해가 땅이 훨 더 크잖아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땅 크기가 다른데.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봤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발해도 끝을 냈습니다. 발해도 출제율이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가까이 거의 한 문제는 어떻게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아까 봤던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문제는 발해 문제도 거의 안 틀릴 겁니다. 틀릴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오늘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